매일 반복되는 나의 익숙한 일상.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은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대 위의 연기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어느 7월 새벽의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평생 믿어왔던 사랑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면 그 충격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주인공 소연 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소연 씨와 남편 민석 씨의 평범한 새벽.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두 개의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세상은 온통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3년째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원두를 볶았죠. 그녀에게 새벽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자 아주 안정적인 일상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는 원래 PT 트레이너였는데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시장 납품 일을 시작했다는 아주 성실한 남편 민석 씨가 있었고요. 두 사람의 새벽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남편 민석의 새벽은 땀이랑 흙냄새가 밴 작업복의 세상. 반면에 소연의 새벽은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한 앞치마의 세상이었죠. 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매일 아침 만나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모든 균열은 정말 사소한 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 감각적인 단서, 향수 냄새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흙이랑 땀으로 범벅이 되어야 할 남편의 몸에서 매일같이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난다? 이 작은 위화감이 소연 씨의 완벽했던 세계를 흔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갑니다. 작은 의심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서 걷잡을 수 없는 진실 추적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함께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소연 씨가 모은 증거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처음엔 그저 향수 냄새였어요. 그 다음엔 아니 육체 노동을 한 사람 옷이 어떻게 이렇게 구김 하나 없이 깨끗하지? 싶은 셔츠. 이걸 추궁하니까 24시간 사우나에서 씻고 왔다는 어설픈 변명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소연 씨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남편이 일한다던 대한청과 유통에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죠.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 차가운 한마디는 지난 3년간의 믿음이 어쩌면 전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소연 씨의 눈앞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소연 씨가 직접 회사 이름을 물었을 때 민석 씨가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미 모든 사실을 확인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 그 회사 이름을 댔죠. 와, 이 대목에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연 씨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이름이 아닌 세상에 없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과연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의심의 끝에서 소연 씨가 직접 남편의 뒤를 밟아 마주하게 된 그 충격적인 진실. 우리도 그 무대 위로 함께 올라가 보시죠. 그날 밤의 타임라인은 정말 숨막혔을 거예요. 새벽 2시 반, 민석 씨는 어김없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는 시장이 아닌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죠. 그리고 소연 씨의 눈앞에서 그는 익숙한 작업복을 벗고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변신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소연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루돌프 민. 남편의 동료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부른 이름이었죠. 김민석이 아니라 루돌프 민이라니. 이 낯선 이름은 이제 곧 펼쳐질 거대한 진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소연 씨의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 3년간 사랑했던 성실한 내 남편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내 눈앞에는 루돌프 민이라는 전혀 모르는 낯선 이가 서 있다는 것. 그걸 깨달은 거죠. 그녀가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 그 자체였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엔터테이너였고요. 피곤해진 남편이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자였죠. 그는 소연 씨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결국 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뱉어내죠. 이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전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소연 씨가 어떻게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새벽을 되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그들의 관계는요, 사과나 용서 같은 걸로 봉합될 수가 없었어요. 핵심은 그가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3년간의 기만 행위,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뢰가 파괴되었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7월 31일, 판결문에 도장이 찍힌 날입니다. 소연 씨는 이 날짜를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한 달 전체를 상징하는 서류에 찍힌 붉은 멍자국으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기 카페 간판을 소연의 새벽 카페로 바꿔 단 것이죠. 이건 더 이상 타인에 의해 규정된 새벽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새벽을 되찾겠다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소연 씨에게 새벽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거짓된 향수 냄새가 아니라 원두 볶는 냄새, 버터 굽는 냄새,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비누 냄새로 가득 찬 진짜 자신의 시간인 거죠.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감각적인 단서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되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소연 씨가 얻은 깨달음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사랑은 내가 모르는 상대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은 온전한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위한 연기는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자신의 진짜 얼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